예,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10일인데요. 경주포커스 인터뷰로 제 옆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 경주시 지역위원회 한영태 위원장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지금 오늘이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한 지가 꼭 일주일 되는 날입니다. 선거한 지로 일주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로 꼭 6일째 되는 날인데요. 여러 가지 변화들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선거 끝나고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위원장을 모셨으니까 뭐 선거 이야기도 좀 해보고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영태 위원장님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주지역위원장 한영태입니다. 예. 어떻게 뭐 요즘은 하루하루가 좋죠. 그냥 뭐 씩씩씩 미친 사람 것처럼 웃습니다. 좋으면 좀 좋다 가서. 그냥 기술적입니다. 예. 아까 좀 전에 이제 인사 말씀을 드렸는데 21대 대선을 한 지 꼭 일주일이 지났고,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은 민주당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소감 여쭐까요? 아유, 소감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벅찬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보낸 세월이 또 아니습니까? 제가 윤석열 퇴진을 부르짖은 지가 윤석열 임기 6개월부터 윤석열 퇴진을 주장을 했고, 촛불 집회 서울 버스도 내려가고 몇 번 갔다 오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너무 벅차서 이런 말을 다 못하겠습니다. 요즘 뉴스 볼만 난다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물론 이제 이쪽 특히 뉴스 보기 싫은 사람도 있겠지만. 자, 우리 경주시의 득표율이 이재명 대통령이 26.64%, 김문수 후보가 65.72%. 이게 이제 제가 기사를 쓰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당연히 이제 역대 민주당 계열 후보 중에서는 최고고,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97년부터 지금 역대 한 7번 선거에서 홍준표 다음으로 낮은 득표율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경주 포커스 방송에서도 어쩌면 이번에 한 30% 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막 하고 있었는데, 김문수 대표 기자도 30 넘는다고 이야기하셨죠. 넘었으면 좋겠다 했지. 예. 26.64%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처음에 제가 이제 이번에 개표 창안인으로 들어갔었거든요. 예. 개표 창안을 들어가가 처음에 사전투표를 딱 깠는데 그때 경주가 39%까지 나왔거든요. 와, 이거 39%까지. 39%. 사전투표. 처음에. 예. 그때, 야, 이거 지진 났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전화 오고 막 그랬어요. 와, 경주 근데 그게 이제 사전투표를 깠는지를 다른 지역은 모르니까. 그랬는데 그게 39%서 점점 떨어지고. 점점 떨어지죠. 예, 저는 그래도 30%를 좀 수성해 주길 바랬는데 26.64% 45,754명의 투표자 투표를 해주셔가 그것만 해도 고맙긴 한데 조금 이겼는데. 선거는 이겼는데. 아쉽다? 예, 기운이 좀 빠지는 거 있잖아요. 새벽 우리가 4시까지 있다가 나왔는데, 진짜 새벽 4시까지 한 표라도 더 꺼지려고. 그랬는데,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제 혼자 정신승리가 아니고, 우리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전국 득표율을 갖고도 앞에가 5자 아니다, 아쉬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1,700만 표, 1,700만 표 역대 최다였고, 우리 경주도 솔직히 이제 좀 3자를 저도 바랐고, 한 번쯤은 30% 넘으면 얼마나 좋겠냐, 우리 TK에서. 그런 바람이 있었지만, 사실 이제 30%를 못 넘었지만, 역대 이렇게 득표율을 보면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19대. 사실. 3년 전에 24.97보다 이번에 1.67, 그리고 표로도 한 2,723표. 2,800표까지. 문재인 때
19대 대선 때 22.89, 또 그 전에 문재인 후보 때는 20.47, 뭐 이런 걸로 보면 계속 높아지고 있는 맞습니다.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 실망하지 말자. 근데 이제 저도 뭐 실망은 안 하는데 예. 이거죠. 내란을 일으킨 그 대통령을 선택한 정당, 그 기책 사유가 국민의힘당에 있잖아요. 이거 오늘 보궐선거인데. 그렇죠. 투표를 하게 된 이유가. 예, 이유가. 예. 근데 그런 정당의 후보, 그 뭐 대한민국 국민들을 일제시대 때는 일본국이라고 한 그 그런 자. 국적이. 예, 국적이 일본국이라고 한 그런 자 뭐 일본에 종속되어 있다는 걸 스스로가 인정하는 그런 그렇죠. 예,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저는 사실 그 35% 득표율 목표를 했는데 자신을 했거든요. 그 자신했는 이유가 저도 35% 나온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이유가 뭐냐면 분모가 적어질 거다. 투표를 안 할 거다. 안 할 거다. 어떻게 투표를 하겠노? 그 투표율이 떨어지면 자동 우리 지지자들은 그렇지. 숫자가 크게 안 높아져도 다 투표를 하고 싶어갖고 진짜 몸살이 나가 기다리고 있는데. 예, 맞아요. 그래 하면 저는 35%는 득표율은 35% 나온다. 그게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도 엄청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예, 예. 그런 생각을 하다가 26.64 이래 되어 보니까 약간 실망했는데 내용적인 면으로 보면 그 득표자 숫자를 보거나 예. 그 내용적으로 보면 경주에서는 역대 최고 그렇죠. 표가 맞습니다. 예. 그건 뭐 말할 거 없고. 그 저는 이제 그런 게 그 억지로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고, 근데 놀라운 수치죠. 근데 뭐 그 김문수 후보가 65.72 이렇게 나오는 게 사실 이제 내란을 옹호를 하고 그 국민의힘은 전혀 반성을 안 했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경주만 그런 게 아니고 또 한편으로 보면 대한민국 전체가 서울도 뭐 40% 넘고 하는 걸 그게 기가 차잖아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이 이번에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당선시키면서 어쨌든 내란을 이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는 정치적으로 일단 종식을 시켰다. 앞으로 이제 법적 종식 뭐 이렇게 남아 있긴 하지만 정말로 해나가야 될 일이 많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헌법을 파괴한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지지 세력이 TK뿐만 아니고 서울에서도 그만큼 나오는 걸 보면서 충남, 강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야, 우리 민주공화국이 그렇게 튼튼한 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뭐 우리 기자님 말씀 분명하고요. 이제 어떻든 51대 49 싸움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좀 당내에서는 좀 그런 각오를 좀 우리 중앙당에서도 그리고 뭐 각오를 좀 했고, 그래서 이번 우리 선거 컨셉이 경청 투어, 골목 투어, 그러니까 좀 자중하자. 너무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그렇지. 깔려 있으면서. 그래서 뭐 압도적 표현은 하지 말자. 그 말은 아예 쓰지 마라. 그럴 수가 없다. 그 뭐 당에서는 그런 어느 정도. 저는 이제 민주당은 그런 걸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500만 표 차는 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박근혜 때도 사실은 그런 그냥 뭐 안고다 알기는 아니지만 국정농단이라고 해갖고 탄핵을 하고도 사실은 별로 안 어렵게 얘기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 결과적으로 보면 아슬아슬했던 선거일 수도 있다. 솔직히 물론 이제 그 어제나 표차에도 280만 표인가 인도 차이가 나긴 나고 하지만 거의 300만 표 가까이 차이 났죠. 그래도 이명박 때 정동영 때 우리가 그 정도가 억수로 차이 났었잖아요 예전에. 근데 이번에는 그 정도 차이는 나야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가라고 보는데. 그렇죠. 참 한편으로는 그게 어떤 후보의 문제는 아니고 대한민국이 그만큼 이렇게 많이 어떤 상식적인 기준보다는 오경화되어 있고 정파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너무 좀 생각하는 게 큰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전투표만 계속 앞으로 하면요. 제가 그 어제 기사도 썼습니다. 23개의 읍면동 가운데 간포읍을 제외하고 22개 읍면동에서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우리 경주에서는 이제 26.64%를 다 넘어요. 네, 그 사전투표는 그렇고 예. 또 관외투표는 우리가 심지어 이겼어요. 그러니까요. 500표 그 화성동인가 아니 관외투표 관외투표가 500표인가 이상으로 차이 이게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걸로 뭐 다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고 밖에 그 출향했는 그 경주 출향인들은 그래도 민주당을 많이 지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 자, 선거 이야기 요 정도로 하고, 근데 좀 몇 개는 아쉽습니다만, 요번 선거 결과를 보면, 내년, 그건 뭐 저 뒤에 또 이야기했으니까, 맞아 이어서 이야기하면, 내년 지방선 이제 1년 앞이잖아요. 예. 내년 6월 3일인가 그럴 겁니다. 6월 3일, 예. 맞아요. 사실은 이제 경주 평균보다 월등하게 높은 지역이 한 6개 읍면동이거든요. 그 중에서 뭐 보덕동은 아슬아슬하지만 좀 지방선거 전략에도 많이 좀 계획 수립을 하는데 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이제 황성동은 31% 나왔고, 그 다음에 영광은 29.9%로 30% 가까이. 예, 29.9. 예, 그리고 이제 현곡도 30% 가까이 나왔고. 29.8. 예. 그 다음에 외동이 30% 넘었고요. 30.3. 예.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선도동. 약간 꼭 괄목한 게 이제 선도동이에요. 나도 그게 좀 약간 놀러 왔는데. 그게 신경주 역사 영향이 아닐까요? 역사 영향이. 경주 역사. 예, 경주 역사. 거기에 우리가 유세 때, 거기 우리 3번 갔어요. 이번 경주에서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제가 좀 고민이 됐던 게, 웬만하면 좀 우리 표가 날 만한 곳을 많이 다니자. 버릴 곳은 버리고. 안 갈 곳은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방송 나가도 또 무슨 말 나올라. 뭐 솔직하게 했어. 예, 그러니까.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표를 득표를 올리기 위해서는 표를 좀 되는 데 가자. 많이 찍게 하고 그것도 우리 성향의 분들한테 많이 알려야 된다. 보이게 하자. 제가 뉴스공장에 김원준 뉴스공장에 나가 별로 그때 말을 많이 안 시켜주던데. 그러니까 많이 안 시켜주던데 그 했던 말 중에 한 개가 서울에서 자녀들이 촌에 있는 부모들한테 전화를 해가 그런데 제가 그때 이래 이야기했어요. 괜히 전화해갖고 투표날 알려주는 게 그게 더 나쁠 수 있다. 그 얘기를 했다가 우리 아들한테 욕 많이 먹었는데. 그건 욕 못합니다. 그래도 서울 간 아들이 전화해주면 부모님들이 당장은 안 바뀌어도 오히려 저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영향은 있겠지만은, 근데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다닌 지역이 이번에 좀 많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선도동이 28.9%. 예, 그러니까. 예. 거기가 이제 역세권이 이번에 아파트 유보라 아파트하고 거기에 입주가 60%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 예, 앞으로 이제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현곡도 아파트 단지가 저쪽으로 또 확장이 되면서 이제 현곡도 완전히 거의 30%대가 되는 동네. 그 역세권에는 이제 포항이나 울산 인근에 그렇죠. 거기에서 유입도 좀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유입이 실제 많이 된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인구도 약간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제 결국 또 선거구를 끌 때 이제 또 왜 할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여기에 경주 포커스와가 드린 말씀이 지방선거 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 지방선거 제도 개혁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도의원 선거구를 획정을 국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지금 현재 경주는 4군데의 선거구가 있는데 이 4군데를 2군데로 나눠가 도의원을 한 지역구에 2명 뽑는 걸로
예, 소선거구가 아닌데 그러면. 그러니까 아, 오케이. 예, 예. 도의원도 중대선거구를 해야 되고 그 시의원은 중대선거구제인데도 불구하고 4명 하는 데를 짜갈래가 2명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죠. 그러니까 도의원 선거구제를 2군데를 하게 되면 경주는 그 도의원 한 선거구에 3군데의 투표구가 시의원 선거구가 만들어질 거니까 그럼 총 6군데가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 3인 선거구가 6군데가 된다는 거죠. 내가 이제 그 주장을 내가 당에도 했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6명은 더 할 수 있는데. 6명의 비례 한석. 7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저는. 결국 이제 근데, 그렇죠. 그 도의원들의 선거구 획정은 국회에서 하고, 우리 시의원들의 선거구는 도의회에서 하니까. 도의회에서 하니까 그 전에 먼저. 도의원 선거구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마차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그게 더 1차적으로. 예, 그 전에 이제 잘 좀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1차적 관문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또 도의회에서 할 때도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솔직히. 그렇죠. 예. 너무 이렇게 국힘 쪽에서 유리하게 자를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 3인 선거구가 2군데 있잖아요. 외동하고 선도동. 예, 예, 그렇죠. 지금 이 2군데 있는데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또 저들이. 그렇지. 3인석 이 선도동을 또 다른 데로 떼볼 수 있고. 또 해갖고 또 2인 선거구제 9군데로 회귀시킬 수도 있다. 그렇지, 그렇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득표율로 봤을 때 3인 선거구에 2군데 그렇죠. 우리가 좀 가져가고. 영국도 인구가 지금 거의 2만 참 엄청나게 많은 인구인데 전혀 성격이 다른 선거동하고 묻는 이 구조도 저는 좀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차라리 단일 선거구로 두든가. 근데 그건 단일을 하려고 하면 뭐 하여튼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3만까지는 가야 되거든. 그 3만까지는 택도 없고 아직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고 뭐 한 6개월에 하지 한 1년 정도 시간. 1년 딱 1년 남았습니다. 석 달 정도를 빼고 그러려면 이제 바로 앞인데 그런 도의회 선거구, 도의원 선거구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앙당에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아마 이 경주뿐만 아니고 도당 차원에서 깊이 좀 관심을 가지면. 예, 지금 민주당의 이영수 도당위원장이 이번에 이제 대통령실로 갔대요, 그죠? 예, 농림축산 비서관으로 예. 가기 때문에 도당위원장을 새로 또 뽑아야 되고 이번에 뽑히는 도당위원장이 뭐 공천권을 갖게 되는 도당위원장이니까. 네, 지방선거. 지방선 공천권을 갖게 되고 뭐 이번 그 도당위원장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나도 고민하고 있어요. 나가느냐 마느냐를 고민 중입니까? 네. 잘 생각해 보이세요. 그리고 어제 이제 전화영 시장 경주시의 보도 자료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전략적 대응을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 기사를 쓰면서 이런 거 저런 것보다 실제 뭐 그 민주정부라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고 그거는 전화영 시장 인식에 동의를 하고 다만 저는 민주당 당원이 아닙니다. 민주당 지역위원회하고 협력을 굉장히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기사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일요일 날 저녁에, 경주시 우리 11차 원영위 회의에서 이제, 에펙트기. 민주당 경시 지역위원회에서? 에펙트기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이제 인준을 또 운영해서 인준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 통과를 시켰고 오늘 제가 뭐 다른 일로 준항시장하고 통화를 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에펙 우리 특위하고 그 추진단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한번 좀 이렇게 우리도 좀 봐야 되니까 그 하자 하니까네 자기가 그 추진단에 이야기를 해놓겠다. 그 절차를 거쳐갖고 그러면 그래 시간을 한번 가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가 뭐 어떤 에이펙 유치가 됐고 이번 에이펙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러시아, 일본, 또 미국, 중국 이 다 포함되어 있는 국제 행사가 이게 아마 최고 가까이에 있는 행사일 것 같은데 이때 우리가 역할을 제대로
해야지 외교를 예전으로 다시 돌릴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그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에이펙은 어차피 이제 국가적 행사고 외교부 그렇지.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잘 하리라고 봐요. 그렇죠. 준비도 잘 하고. 그래도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줘야지. 예, 근데 그런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로 이제 경제 어떤 어제 이렇게 쭉 나왔는 거 보면 경주시가 대응 가능한 사업이라고 밝힌 것 중에 뭐 문화관광산업 특구 조성이라든가 워케이션 이런 거는 굳이 안 해도 제가 볼 때는 굳이 뭐 이 새 정부가 아니라 그거는 뭐 그거는 김문수 정부에도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이런 건데 어떤 경주의 전략적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앞으로 정할 때는 그 더불어민주당 경주시 지역위원회나 하고도 굉장한 좀 밀접한 협력이 필요할 거다. 그 전례로 돌아가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잠깐 그 당정 협의회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실질적인 경주시에서도 별로 이렇게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 안 했는 것 같고. 근데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그건 뭐 지금도 그렇죠. 근데 경주시가 그런 태도로 가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 안 되죠. 제가 뭐 에이펙 계약을 또 하게 되는데 경주시에서 저한테 이야기를 요청했는 게 에이펙 그 예산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요청을 해요. 그렇죠. 저는 그래가 또 서울까지 올라가고. 그것도 춘천에 있는 허영 의원 그 외결 소위에까지 들어가 있는 그 새벽 5시 몇 분 기차 타고 올라갔다 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본인들이 그 파트너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그건 좀 잘못된 인식 아닐까? 문재인 때는 그랬던 것 같거든요. 별로 누구 뭐 별로 힘이 있겠냐. 그러고 자기들이 다이렉트로 해도 된다 이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 했죠. 그런데 저는 이번에는 제가 그 준하영 시장한테 며칠 전에 그 경주시민의 날 행사 때도 내가 뭐 그런 이야기 했지만. 근데 제 인식이 틀렸나요, 그게? 아니, 그 맞아요. 아니, 그래. 나 뭐 한영태 위원장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는 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를 그렇게 인식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죠.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고치고 안 고치고 건 지금 문제고.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본인들이 하고 안 하고는 이제 자신의 선택이 문제일 텐데 저는 어제 기사를 쓰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이제 어차피 이재명 정부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도 그랬고 DJ 때도 그렇고 노무현 때도 그렇고 봐라. 항상 국민 통합을 이야기를 하고 경주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월정연의 뭐 역사문화도 지원 사업을 누가 했노? 노무현 때 했는 거다. 그래 이번에 가장 큰 의미가 이재명은 신라환경 이거 표현 안 했고 역사문화도 거기에서 내재적으로 경주에서 요구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제 그게 얼마만큼 뭐 경주시 지역위원회가 로비를 해서 어떻게 영향을 이런 것보다 이쪽 당의 여당으로서 공식 루트가 있을 텐데 그 루트로 잘 경주의 핵심 사업들 이야기를 하면 그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이번에 우리 이재명 후보가 낸 그 경주 공약 이 5개를 이제 우리 지역위에서 이제 올린 겁니다. 그렇겠죠. 지역위에서 이제 우리 나름 뭐 이렇게 고민을 해갖고 또 외부 인사들한테 조언도 듣고 해가 그래 올렸는데 그거 뭐 그냥 저는 그냥 팽이한 내용이었습니다. 많이 고민한 건 아니었던 것 같고. 크게 심각하게 한 건 아니고 어제 제가 MBC 뉴스에도 보니까 대구 경북이 혼례를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근데 그거는 지역마다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대구 MBC에서 이야기를 하던데 그거는 그 기자의 생각이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고 부산에 해수부가 가는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래서 부산표가 좀 올라갔다 이래 이야기하는 거던데 그렇지. 물론 이제 그 영향이 없었다 보긴 어렵지만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쭉 뉴스를 나와 있나? 뉴스를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면 지역마다 다 그래요. 그게 이제 이번 대선이 굉장히 이제 또 뭐 급박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후보 확정을 하고 그 이후의 시간들이 짧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경상북도에서도 그렇겠죠. 솔직히 뭐 제대로 된 공약 올린 게 없어요. 없어요. 대구도 마찬가지. 그럼 울산도 마찬가지. 뉴스 보면 다 똑같아요. 왜 우리 지역 핵심 과제를 제대로 이야기 안 했냐라고 이야기를. 그 지금 어디 있었노? 그래 지금부터 이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디 있었노? 그러니까. 그렇지. 그거는 뭐
동네마다 다 하는 이야기다. MBC도 다를 줄 알았대. 아니, MBC도 대구 MBC가 대구 입장에서 보면 그렇고, 그러니까 울산 MBC 보면 울산 입장에서 왜 정치인들이 하고 정치 이야기만 하고 울산의 현안들 이야기를 안 하고 왔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쪽 광주 뉴스 보면 광주도 그래요. 근데 그 지역의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렇죠. 국정을 하고 그렇지. 있는 거기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를 모르는데. 그리고 이재명 그렇게 대통령이 이야기하기.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안 되는 공약은 절대는 안 하거든. 자기 성남시장 때부터 그러고 안 될 공약은 안 합니다. 아예 안 한다고. 그 시민들 속이는 거고 이제 공약 이행률만 낮아지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다 주의기 글쎄. 때문에 너무 거창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모르는 이야기는 안 하는 게 맞지. 그렇죠. 어. 그렇게 봐. 그러니까 이재명 책 좀 읽어봐라. 이쪽 사람들일수록 이번에 나온 책보다도 그 전에 나온 책들 쭉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 살아왔는 그걸 보면 살아왔는 거나 성남시 때 어떻게 했는 걸 먼저 알아야 요구할 것도 좀 현실적인 요구를 해가 얻어낼 거 얻어내고. 어딘데 무섭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자, 이제 25분이 지났기 때문에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30분 넘으면 안 봅니다. 아, 그렇소. 그러고 이제 이야기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이제 정리 삼아서 앞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 경시 지역위원회 여당이 됐으니까 뭐 어떻게 활동하고 뭐 또 어떤 계획들 갖고 있는지 정리 말씀 삼아서. 예, 뭐, 당원도 많이 늘었어요. 아, 그래요? 당원도 많이 늘었고, 저는 이제 당의 활성화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 이재명 대표 저 입이 이거 대통령. 우리가 된 대통령인데. 그래 이재명 대통령 이거 보고 좀 기분 나빠할 수 있어. 국민주권 정부 그 이름을 쓰지는 않는데 두 개를 같이 쓰기로 해요. 예, 이재명 정부와 국민주권 정부 예. 이렇게 같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거 마찬가지로 당은 당원 주권 정당으로 지금 이미 돌아왔잖아요. 예. 이래 가고 있고. 그래서 경주 지역이 나오나 그렇더라고. 네, 경주 지역이도 그 당원 주권 시대에 맞춰 갖고 예. 그렇게 이렇게 갈 거고요. 경주 지역위에서 따로 활동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아까 이야기했는 에펙 활동, 에펙 특별위원회 활동을 좀 더 촘촘하게 그렇게 할 거고 우리 대통령이 오시니까 제가 이런 표현해가 미안한데 그건 뭐 모든 사람의 대통령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오시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가고 또 지방선거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예, 아까 이야기했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부분도 하나하나 좀 살피고. 그 지역위원장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저는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입니다. 내년까지군요. 네. 나는 5월에 8월달에 전당대회 한다 하길래 그 사이에 그때가. 근데 임기는 2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도 하차가 되는 상태라서 도당위원장 이제 또 유고가 생겼으니까. 유고 생겼으니까 그걸로. 경시 지역위원장 임기는 다 경시뿐만 아니고 지역위원장 다른 데는 임기는 다 똑같습니다. 내년 6월달까지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예. 좀 즐기면서. 그럼 뭐 개인적으로 보니까 건강도 안 좋으시고 보니까 선거할 때 보니까 허리도 제대로 못 굽히고 이러던데 치료 잘 하시고. 예. 우리 오늘까지 지역위에서는 오늘까지 우리 거리 인사, 감사 인사. 오늘까지입니까? 오늘까지 했고, 저는 이제 좀 며칠 더 하려고, 개인적으로. 뭐 힘든데 그렇게 자꾸 할 필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거 알아서 하시고. 예, 하여튼, 몸조리 잘 하시고, 이게 우리,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경주만 특별히 좋아지고 이런 건 그럴 리도 없고, 요즘 보면 기분 좋은 뉴스 오늘 아침 같은 경우 이제 공직자들 국민추천제도 시행하는 걸 보고, 와, 이게 이제 정말 드디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이제부터 뭔가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점차 더 돼가는구나. 이게 정착이 돼야 되죠. 이제 처음 시작하는. 기분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많고. 그리고 이제 내란 종식 완전히 하고. 그거는. 불가역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응원하고 또 민주당 경주시 지역위원회 활동들도 시민들과 함께 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경주 곳곳에는 또 지지도 하고 감시도 하고. 그렇게 네, 그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독자여러분 손 한번 들면서 박수 한번 치면서. 오늘 한영태 위원장과의 인터뷰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